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예, 저도 살다 LG전자 상 들어가는 거 봅니다. 참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아, 이제 테슬라 숏, 애플 롱, 이 전략으로 LG그룹 주가들 체크해드렸는데 아주 상상 이상으로 급등하는데 오늘은 금융투자의 작품 같습니다. 금융투자에. 여러분들 이제 31일 날이 31일 날이 이제 요번 납회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배당 받으려면 3일 결제니까 29일 날이 배당 그러면 요 29일 날 이후에 LG전자, LG그룹 주가들은 어떻게 되나? 오늘 상계 어떻게 변화되나? 29일 날을 별표 3개 해보세요. 별표 3개.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일수는 24. 이제 내일이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그리고 이제 내일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빼면 4일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1월 4일 날 됩니다. 1월 4일 날. 요 스케줄도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린 그림 하나 또 보시죠. 시장을 볼 때 어떠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나 이 현상들을 스터디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미래지도 아침에 올려드린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 호흡은 내년 6월달까지 보십시오. 단기호흡보다는 내년 상반기요.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애플과 테슬라의 흐름. 저는 이제 제 논리로는 제 심장으로는 테슬라 못 사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주당 퍼가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배수가 이 1200배가 넘어요. 1200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퍼의 역수를 잡는 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알기 쉽게 10배예요. 10배. 그러면 그 10분의 1 하면은 0.1이죠. 0.1, 10%. 그러면 이 종목은 나한테 장기를 보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전 삼습니다. 근데 이게 1200분의 1 그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암만 뭐 떠들고 그래도 나는 650과 700불에서 팔아갖고 두 가지 전략 500불 550에서 지지하는지 400불과 450까지 빠지는지를 6개월 동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 달씩 끊어서 매달 추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이럴 때 X축, Y축을 그어 놓거든요. 우리가 전에 시젠과 하나투어 그어 놓듯이요. 이것도 한번 X축, Y축 기법 통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애플은 이제 130불 뛰어넘나? 만약에 130불 뛰어넘어갖고 단기적으로 140불 가면 무조건 50% 때리겠습니다. 직전 고점 쌍봉 나올지 치고 나갈지 요거를 50% 갖고 전략을 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센트럴 모텍 급등하는데 다 때리라 그런 겁니다. 어저께 급등한 센트럴 모텍은 완전히 역부입자 나왔고요. 아주 요새 고점 급등할 때 매도 못하면요 순식간에 뭐 30%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BH로 이동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집중해 드린 건 18,000원과 2만원에서 다 알아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2만원도 뚫었습니다. LG전자 상한가
참 희한한 것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이 오늘 그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려놓고 오늘 얘네들 작품 같아요. 얘네들 금융투자 요거를 29일날 오늘 올린 거를 29일날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 한번 이 파생시장에서 요 현물에서 2400 외국인 잘 안 삽니다. 외국인은 금융투자가 2400억을 샀어요. 오늘 종가로 복귀할 때 금융투자 산 것 중에 LG그룹 주가들 비중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5천억이나 때려요. 4,900억.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 올려놓는데 LG그룹 주가 이제 삼성자 SK하이닉스는 힘쓰기 힘드니까 LG그룹을 금융투자가 땡기면서 선물 매도 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연말 연초에 스위칭 되나 보겠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파생 변동성에 이용된 게임. 그래서 급등 때 때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그랜텍을 매도하고 아모텍 삼신분 아모텍도 오늘 때리라고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BH만 못 갔습니다. BH. 그럼 BH로 다 몰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금융투자 이 부분 요거를 추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 매트릭스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저녁 때 10시 반 이후에는 제가 복귀도 해드리고요. 시간이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매일매일 이 복귀 중에 매매 주체별 동향의 선물과 현물의 수급을 추세를 딱 보세요. 이게 이제 내년 3월까지 3월물입니다. 3월물의 그림을 저는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현물부터 보세요. 외국인은 12월 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12월 7일부터 삼성전자 계속 때리면서 지금 누적 매도예요. 누적 매도입니다. 12월 7일부터. 그래서 변동성이 하루 걸러 40포인트 올라가고 40포인트 빠지고 이 얘네들이 안 사줘서 그래요. 현물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탄력성이 둔화된 겁니다. 그 사이에 금융투자 보세요. 12월 8일부터 5천억, 9천억, 2천억, 14일은 많이 팔았습니다. 4천억, 그 다음에 3,200억, 2,200억, 500억, 500억. 어저께는 마이너스 500억, 오늘은 지금 2,400억을 삽니다. 누계로 보면은 금융투자가 개인과 함께 외국인 매도를 막아준 거죠. 근데 선물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물 쪽은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12월 7, 8일부터 한번 보세요. 7, 8일부터. 오히려 매수는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 금융투자 보세요. 12월 7, 8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 10일날 5천억 산 거 외에는 그 다음에는 뭐 선물 쪽에선 그렇게 의미 있는 에너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뭐 에너지 보세요. 많아봤자 뭐 1000억 단 매도 그 매수는 10일 5천억 산 거를 그대로 보면 엎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4,900, 5천억 매도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거가 이제 다음 그림을 결정하는 하나의 우리 눈에는 LG전자 상한가, LG디스플레이 막 급등 이게 요거 합성된 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당락 이후에 요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엎어치기. 그럼 LG전자 그 요번에 급등한 갭을 내년 연초에 배당락을 그대로 메꾸나 보세요. 그러면 2만원 넘었던 LG디스플레이는 18,000원 그냥 연초에 깨나 배당락 이후에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상한가 폭 그 폭을 1월 4일까지 그 갭을 메꾸나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같이 구조화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ETF의 힘 같습니다. 요새 이 파생의 꼴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선물을 4, 5포인트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만드는 변동성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선물, 오늘은 저는 365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 와갖고 오늘 집중 매도하라, 그리고 362.5 다시 360 올 테니까 그때 오면 대응한다, 이렇게 단순 전략 세웠고요. 그때까지 위클리 옵션이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옵션은 매일매일 0.9나 1.0짜리로 오르나 떨어 풋 행사 가격 이동하는 게임,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0.4나 0.5짜리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제 장 마감에 들어갈 겁니다. 아까 미결제를 오늘은 늘렸다가 청산 들어갈 거다라고 했어요. 이제 제 장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오늘 요 늘어난 거 다 오버나이트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를 오버나이트 하나,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5,500개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500개 지금 오늘 늘어나면 땡긴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줄어들면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현물에서 버티면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 친 거는 362.5 아래 내려오지 않는 한 오버나이트입니다. 뭐 오늘 안 주면 내일이든 모레든 또 360은 또 깨는 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파생시장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뭐 4, 5포인트 빼고 5, 6포인트 올리고 아주 그냥 미친 널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제가 이 기법은 펀드 매니저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대주주한테 배운 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물량 늘리기 대주주가 이런 짓을 한다. 제가 최대 대주주 물량 100만 주를 4,500만 주 늘리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때가 제가 외국계 증권사 과장급이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죠. 그래서 그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배워서 저도 실전에서 크게 물렸을 때는 이 시스템 로직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대주주같이 그 기업을 인위적인 호재, 인위적인 악재 제가 퍼뜨릴 수 없으니까 저는 시스템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저께 공부한 대로 대하제약 아침에 19,000원과 어저께 시간에 이용하면 먹는다고 그랬죠. 상한가. 그러면 오늘 반드시 이거 물리신 분 14,000원대 사시면 땡큐 하고 파는 거고요. 그때는 뭐 70이나 100% 매도하고 다시 하는 거고, 물리신 분도 30에서 50% 정해갖고 오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때린 수량이 난 100주야 500주야 그럼 오늘 15% 늘릴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때리고 이렇게 변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내가 매수 단가가 몰입돼 있으면 25,000원짜리 1000주 있다고 보세요. 요런 것들을 물량 늘리기를 변동성으로 해보세요. 잘하셨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저 만나갖고 훈련, 매수 단가는 매수한 때부터 잊어버려라. 그리고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21선, 120선 위치, 방향성, 각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찾아갖고 실전 매매하자. 오늘 이 종목 예를 들어서 500주 팔았으면 같은 돈 갖고 590주 이상 삽니다. 600주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더 빠져갖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본전 심리 오면. 그러면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해보세요. 수없이. 내가 산 단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1000주가 어떤 때는 2, 3천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산 돈이 1000주인데 그거 갖고 사고 팔고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20%. 물량이 늘려갖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물 타는 개념을 버리세요.
물량 늘리기 개념으로 왕창 물린 거는 이런 이 로직을 실전에서 한번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참 묘한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잘한다고 하셔갖고 100% 사고팔고 하지 마세요. 30 내지 50 손실폭에 따라 금액을 물량을 정해갖고 파도를 타는 그런 감각도 이런 개별 종목들, 급등락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왕창 물린 거 40, 50% 반토막 때 딴 거 찾아가지 마시고 많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뒤집어 놓고 보면 V자가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통해서 반토막 낸 걸 손절해갖고 딴 거 가면 제일 역사이클이 손절 보고 나간 게 딴 거 가서 급하거든요. 거기서 또 엮여갖고 또 손절해요. 그럼 잦은 손절해갖고 나중에 보면 그 돈이 다 부스러져요. 그러느니 바보같이 들고 있다가 물량 치고받고 하면서 조절하는 게 실전에서는 생존 확률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장 좋은데 뭐 40, 50% 마이너스 단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 종목은 판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올라 그러면 한 몇 개월 걸리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거 본인도 아시거든요. 이거 본전되려면 어쩌면 1년 걸리고 2년 걸린다. 근데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거에 반 손절해갖고 그냥 손절해갖고 빨리 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심리. 전 그거 잘 권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그 뛰어나다고 하는 제 제자들 시켜봐도 승률 30%도 안 돼요. 호흡이 반토막 되고 나온 돈은 호흡이 달라져요. 그리고 승률이 사자마자 성공하면 괜찮은데 또 실패해요. 두세 번 실패해보세요. 완전히 이게 부스러집니다. 왜냐하면 손해배고 나온 거는 귀신같이 손절합니다. 뭐 3% 손절, 7% 손절. 근데 그게 티클모아 태산이듯이요. 3% 한 3번 손절해보세요.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가만 계시면 이렇게 급락했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탕 쳐옵니다. 보세요. 전에 14,000원대 이거 손절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히려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했죠. 오늘 같은 날 때리는 겁니다. 변동성에 의해서 물량 늘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직 이거는 아직은 하지 마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16,500원에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 날 때 끊어주고 다시 사는 그런 개별 종목들은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서 16,000원대 물량 늘린 거 590주를 16,000원 깨면 다 파는 거예요. 590주를. 그리고 거기서 추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거 하락 파동에서 물량 늘리기인데 처음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끄는 단가가 바로 그 다음날 치고 나갈 때 다시 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못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더 빠지면 예를 들어서 다시 14,000원 와요. 그럼 기다리세요.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오늘 고점 부근 오거나 14,000원 오면 쌍봉 16,000원에서 지지하면 요번에는 2만원 도파할 때 요럴 때 치고받고 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량 늘릴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물량 늘리셨어요. 아니면 끊었어요. 다시 대반등은 2만원 16,000원을 안 깨면 다음은 2만원 넘어갈 때 또 이 구조를 해드려서 제가 6개월 안에 좀 반토막 된 걸 플러스로 만들어 드려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걸 모델링으로 여러분들 크게 손해본 것도 이런 비슷하게 구조화를 시키세요. 여기서 진입, 여기서 청산, 물량은 50% 갖고 할 건지 70% 갖고 할 건지. 그러려 그러면 사신단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전쟁터에서. 주식이라는 전쟁터에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런 걸 대주주들이 해먹어요. 대주주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담보가치나 물량을 늘립니다. 요거 제가 중소형 그 대주주한테 배운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니까 요런 부분들 실전에서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화태증권, 중국의 화태증권을 질문하십니다. 화태증권.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중국이나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의 이제 중국 주식 하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게 이제 증권주, 화태증권. 그런데 여러분들 사갖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화태증권. 여기 보시면 한 19불, 20불 단에서 20위안이죠. 사드렸는데 지금 자꾸 흘러내려요. 떨어지면 또 더 사시든지 그냥 냅두세요. 이거의 기준값은 뭐예요?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어때요? 박스예요. 박스. 다른 주식들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데는 7월달부터 치고 나가는데 얘네는 3,405 이거 완전히 왼수예요. 남들 갈 때 못 가고 7월달 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동안 완전히 갇혀 있어요. 3,450, 3,200 하단. 그러면 증권주는 물어볼 필요 없죠. 이 화태증권은 언제 정관 펼까요? 언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여기 고점을 뚫는 날. 저는 화태증권은 상해 증시가 뭐 4,000 치고 나갈 때 정관 박힐 겁니다. 그럼 3,500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쯤 이 종목은 그때 위치 딱 볼 겁니다. 그러니까 3,500을 돌파해 갖고 4,000 정도 가면 그때 화태증권을 팔까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의 화태증권, 우리나라 제가 화태증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그 85년도에 그 대우증권 경제연구소 그때는 조사부였습니다. 들어가서 심핑으로 그 근무할 때 그때 대우증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원이었습니다. 투자 역사 공부하세요. 800원. 액면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죠? 대우증권은 제가 그 장교 나와서 그런지 기본 월급이 30만원이었는데 5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물가 딱 치면 10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350만원 신입사원 지금 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대우증권이 그 대우그룹이 툭하면 월급 중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때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대우전자 가전제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액면가 1,000원에 쳐서 증권 주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그러니까 800원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를 1,000원에 줘요. 지금 같은 세상이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도 못 하겠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근데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받는 거구나. 그때 세상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본 자유화 대형화 하면서 그때 300억, 500억짜리 증권사였습니다. 그냥 그게 3,000억까지 키우는 정부의 정책 대형화. 그때가 재무부가 그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300억, 500억짜리가 3,000억 되려면 증자를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단순 계산으로 800원, 1,000원짜리 사놓고 이게 증자받으면 유상받고 무상받을 테니까 한 3,000원 정도 가면 이게 이제 투자해갖고 투자를 해서 묻어두면 한 5천만원 정도 사놓으면 요게 3,000원 정도 가면 요게 몇 배 나올까? 이 잔머리를 쓴 거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게 85년도, 6년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88년 올림픽이요. 89년 이때까지 진짜 3천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속 증자해 갖고요. 무상도 한 3번 받았나? 근데 주가가 얼마까지 간 것 같습니까? 58,000원까지 갔습니다. 유상받고 무상받고 유상받고 무상받고 그게 58,000원까지 갔어요. 그 800원짜리 하던 게. 그래서 아주 이 젊은 제가 아주 그냥 떼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게 초기에 10년 동안 나를 고생시켰습니다. 내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그때 그냥 대리 때 돈을 그냥 많이 벌어갖고 그냥 사표 내고 그냥 그 개인 펀드 운영한다고 설치고 막 난리치다가 그냥 10년간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집중 투자하는 그때 세상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면 초심자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내 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매매를 왜 못했냐? 노상 10시까지 야근하고 제가 투자 정보가니까 매일 데일리를 지점에다 다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까만 먹지에다 이렇게 미는 등사기 있잖아요. 손으로. 그런 거 갖고 그냥 전 지점에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 3년 후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주식이 보여요. 막 알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눌러 앉아갖고 부장될 때까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젊은 애가 돈 막 들어갖고 그냥 나온 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집중 투자를 자꾸 권하고 잔파동 무시하 굳이 하려면 물량 늘리기를 하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투자의 흐름의 역사에 어떤 여러분들이 큰 자산이 되려면 그런 파동을 시대가 주는 파동을 한번 타셔야 됩니다. 금년도는 거버넌스, ESG, 내년도는 그래서 그게 저는 롯데그룹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음지가 양지되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하시는 뭐 CMG제약이나 KT 선마린 물량 늘리기 한번 해보시려면 예, 로직 대화제약같이 로직 하나 만들어 드리죠. KT 선마린하고 CMG제약 로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손으로 다 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장되어 있는 거 다 그리려고 그러면 퇴근이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제 업무는 우리 그 대리님들, 제 사수, 이때 사수 조수들 다 가면 그때부터 일해 여직원하고. 그런 시절이 오히려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군소리 하냐. 상해 종합지수 화태증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화태증권을 이런 것들이 이제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월봉. 심지어는 연봉. 화태증권 연봉으로 보세요. 연 단위로. 몇 년간 빠졌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7년간 빠졌습니다. 7년간. 제가 잠담컨대 이거 돌파해요. 저 40위안. 40위안. 그 시기만 모를 뿐이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을 500에서 700만 사갖고 2천만원 넘으니까 그런 거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건 잘 봅니다. 큰 그림들. 중국 금융시장 키워야 돼요. 시장하려면. 엄청나게 키울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증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17회 사서 25위에나 팔 이런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증자하고 무상하고 증자하고 무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상해 증시가 4,000이라도 넘을 때까지.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런 호흡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얘가 나중에 템버가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3년만 장 담듯이 묻어둬 보십시오. 외국계 증권주 중에 화태증권은 이제 중국이 시장을 키우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금융 위안화를 국제하려면 금융기관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화태증권하고 공상은행 뭐 이런 등등 완전히 싸구려 조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마치 85년도 86년도 느낌이에요. 이게 중국은요. 그걸 대형화시키는 작업에 여러분들 그 흐름을 타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하나의 큰 그림의 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IT 트레이딩은 여러분들 IT 트레이딩 지금 오늘 보면 LG그룹의 날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LG그룹의 날. 그런데 이거는 전 금융투자 작품 같아요. 그 덕분에 올라간 아모텍도 오늘 때려라 그랬습니다. 3만 아까 문자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쪽에서 아직 안 간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오죽하면 띵크웨어도 여러분들 14,000원대 때려라. 전장이잖아요. 전장. 그러니까 요새는 으쌰 나오면 윗꼬리가 달리게 돼 있어요. 연말 연초에. 윗꼬리가 달리는 장입니다. 윗꼬리가. 아모텍도 아까 문자 보내고 나서 벌써 2,000원이나 변동을 줬네요. 요새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으쌰 나올 때 그럴 때 위에서 때리고 전량 갖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때리고 다시 재매수하고 요런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파도 타기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27,300원인데 다시 변동 35,000원까지 흔들잖아요. 요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고요. 저는 주가지수 선물은 잘 모르겠어요. ELW도 잘 모르겠고 이게 시장이 다릅니다. 시장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 뭐 선물 매도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는 건 저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시장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로 이게 분출해갖고 그 대신 이거 안 빠지면 주가지수 선물은 그 안에 빠져야 되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12만원에서 10만원 아래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주가지수 선물해갖고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감각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주가지수 선물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별 코스피 평균 옵션이나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거 이제 BH가 남았습니다. BH 요번에 모든 거 판 거는 이제 그 애플 연골고리에 지금 자화전자도 크게 갔고요. 자화전자 LG 디스플레이도 크게 갔고요. LG노텍도 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 BH 요거 갖고 한 20-30% 게임 또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시장은 변동을 이용한 그리고 오늘은 애플 관련주죠. 그리고 센트럴 모텍이 와 이거 빠지는 것도 보면 역부이자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도 한번 오늘 얘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끝내줍니다. 아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정하고 때려 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날 35,000원 데드 무조건 잡았어야죠. 더 간다고 암만 생각했어도 이거 어떻게 맞춰요? 강할 때 던지니까 다행인데 이걸 던지지 못했어요. 뭔가 다 토해내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래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급락을 시켜요. 저는 이럴 때 오히려 1차 오늘 파신 분은 오늘 껴놓으라고 그럽니다. 반. 오히려 얘를 껴넣겠습니다.
센트럴모텍을요. 오늘 LG전자, LG디스플레이 너무 급등해서 반대 또 작용 반작용 나오나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대 22,000원까지 끄면 이거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2,000원 단 뚫으면 무조건 또 때려버리겠습니다. 이런 트레이딩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또 조절하겠습니다. 요새 역V자, V자, 지그재그 변동성이 난리 부르습니다. 종목별로요. 순간적으로 역V자 한번 급등한 거 급락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급락한 종목들 한번 보실래요? 그동안 급등했던 거 급락시키는 속도 보시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반토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K매치 V자 만드는 거 보세요. 최근에 현대바이오 다 21선까지는 순식간에 다 급락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 아까 설명하는 메디포스트 오늘 3분의 1만 들어가라고 그랬죠. 끝내줍니다. 이런 변동성. 그러니까 요것도 트레이딩으로는 오히려 급락하는 거 이용해서 전략을 짜는 그런 건가. 그리고 이미 떨어지는 갈날 하단 온 거 아시아 종묘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해달라 한진칼 지금 한진칼은 이제 그 떨어지는 칼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제가 한진칼은 산업은행 쪽 보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뭔가 이거를 옛날 간단히 해서 강성부 펀드 세력에 반대되는 산업은행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합쳐지면서 뭘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총에서의 싸움, 그리고 강성부 펀드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감사 선임을 이용하는 또다시 한판 붙는 게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한진칼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난리겠죠. 그럼 뜻대로 안 되죠. 그런 작업에서 작용 반작용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보고 간단히 해서 21선하고 121선 여기도 이제 21선이 65,000원 65,000원 돌파할 때 시작을 보겠습니다. 121선은 돌파 못한다고 봅니다. 121선이 75,000원인데 이거 돌파하면 웬 떡이냐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기간은 내년 3월 안에 무슨 이벤트가 나와야겠죠. 뉴스가. 그런 걸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키죠. 그래서 오늘 물량 늘리기 전략 그리고 CMG나 KT 서마린도 구조화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오늘도 10시 반 시간이 되면 복귀 자료 올려드리겠고요. 안되면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요 땡긴 거는 또다시 올려놓고 죽이는 게임 뒷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파생 쪽에서요. 29일이 디데이 같고요. 그래서 29일을 디데이 잡겠습니다. 이 5천억 오늘 얼마나 매도를 치나를 누적화 시켜 보겠습니다. 금액 베이스로 지금은 5천억입니다. 지금부터도 지금 아직도 한 3-40분 남았으니까 뭐 7천억까지 가는지 이 거래 상대방이 지금 금융투자 매도를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요. 이게 찝찝한 거예요. 선물은 4,800억 하고 있고요. 수량으로 바꿔보면 둘 다 5,000개입니다. 5,000개. 지금 미결제 약정이 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000개인데 반은 미결제가 줄어드는 거고 반은 네이키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을 요걸 반퉁 매도 미결제 반 매수 미결제 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요게 29일날 어떻게 정리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시 반에 뵙죠.